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발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취미 특집을 하신 다음부터 여전히 생업에 잘 종사하고 계신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의식의 흐름 대화 기법을 약간 써봤는데, 네, 네, 첫 번째 앞부분은 이제 우리 취미 특집이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참 재밌다. 뭐 호평 일색이다. 뭐 이런 얘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생업에 종사 잘하고 계시냐고요? 뭔 소리야?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일이 바쁘시지 않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12월은 사실 누구나 다 바쁠 수밖에 없는 느낌이죠. 약속도 많고. 그죠? 온갖 송년회니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1년 마무리한다고 바쁘고, 각자 개인의 삶도 바쁘고. 네. 그 12월이 되니까 네. 이 날이 계속 추워지면서 오늘 어제 오늘 막 따뜻하긴 하던데. 네, 녹음하는 오늘은 따뜻한데 네. 날이 계속 추워지면서 자꾸 회사에서 일만 하고 싶은데 자꾸 약속이 그치. 있어서 기어 나가게 돼요. 나갈 수밖에 네. 없죠. 돈도 많이 나가고요. 네. 아마 자가발전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제 바쁜 와중이지만 또 우리 방송을 들어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네, 내 취미 특집 시작하기 싫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시간 끌어서 방송 분량 늘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취미 3부작을 연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 오늘 내가 그 방송 준비했는데 따로 진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3부작을 준비했는데 이제 네. 1부는 저 긍정이가 소개해드렸죠. 신고와 글쓰기 특집이었고요. 네. 두 2부, 두 번째는 번째는 지난주 제가 특집은 소개해드렸- 어땠어요? 긍정 씨 듣기에. 네, 저요? 네, 긍정 씨 듣기에 아망대 특집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노래방과 사진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었죠. 네. 녹음을 저놈 시기가 싸가지 없이 방송 도중에 갑자기 집에 가고 그치. 아니 긍정이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주변은 가야지.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러니까 그 방송이 그러면서 재밌대. 방송이 지금. 즐거웠어. 아니 긍정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두 가지거든요. 노래방과 사진. 그치. 긍정이는 노래방을 안 가죠? 네, 노래방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남자지. 네, 그대는 그래서 오늘 무슨 특취미를 아, 얘기하실 겁니까? 오늘 일단 청취자분들한테 미리 이제 밑밥을 깔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사실은 IT를 좋아하고 IT 오타쿠지만 어쨌든 종사하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문화예술에 녹아있는 혹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있는 IT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카테고리를 딴 데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네이버에다가 자가발전이라 검색하면 자가발전이 안 나오는데 네.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검색하면 자가발전이 최상위에 나와요? 떠요. 오, 네. 근데 그거 첫 저기 번째가 네. 자가발전 팟캐스트 저희 블로그고 네. 두 번째가 은실장 트위터가 나옵니다. 아 진짜? 그게 왜 나와? 자가발전 팟캐스트 진행이라고 거기 아, 바이오에 써놔서? 써놓으셨더라고요. 두 번째가 근데 그게 나오는데 SNS가 이렇게 위험한 거야. 난 안 나오지. 취미는 컴퓨터라고 써놓으셨던데 그러니까 그게 IT가 취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취미다 이렇게 써놓는 건데. 아 그럼 이번 편은 컴퓨터 편인가요? 아니요, 컴퓨터 전반에 대한 취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컴퓨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본인들은 왜 트위터에다가 그거 안 써놔요? 자가발전 진행. 전 트위터 안 해요. 그거 아니, 써놔요 SNS에 어쨌든. 저 인스타그램 써놨어요. 너는 지금 팟캐스트 앱을 열고 자가발전을 검색한다. 자가발전 진행 중인 잘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지. 왜 그래야 돼요? 이거 팬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저는 팬이자 진행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는요? 저는 너 트위터 열심히 하잖아요. 제 그 바이오 링크에 자가발전 블로그를 연결해놨죠. 한글로 써놔야 된다고. 자가발전에서 뭐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잠깐만 이제 그만. 내 이력서야? 자 어? 그만 질질 끌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제 시작해봐 이제. 여기까지.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취미는 문화예술 종사자였던 만큼 어쨌든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네. 알게 모르게 예술 분야와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뭐 문화예술에도 그냥, 굉장히 많은 네. 그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문화예술 전반적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한 분야에 좀 국한돼 있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단어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라서. 웰빙 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웰빙 같은 거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지. 라이프 스타일. 네. 그래갖고 다 그냥 문화예술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을 사서 가는 어딘가.
티켓을 사서 행위하는 어떤 것들. 그런 좋네요. 것들을 정리하면 정의가 대충, 명확하네요. 네, 딱 와닿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은 가장 최근에 그럼 이 제가 정의한 티켓을 사서 하는 뭐 문화생활 네. 긍정이는 뭐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 가장 최근에요? 이 티켓 오타쿠잖아. 단톡방에다가 티켓을 갖다 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샀어 결국에. 그래, 결국 사서 해야지 임마. 샀어. 그래서 가장 아직 안 최근에- 갔는데 네네. 이건 구입은 아니고 아는 분한테 받았는데요. 네네. 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알폰스 무아 전시. 무하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네, 요즘. 그 티켓을 받아서 네. 조만간 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망드는요? 저도 아직 티켓만 사놓고 아직 가진 않았는데 네네. 은 실장이 티켓을 뭐 좀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안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르세전 이번에 네. 긍정이가 적극 추천해줘가지고 둘 다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걸 유독 하네. 전시죠, 전시. 네네네. 그렇죠.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직접 갔던 거. 네, 최근에 간 거 생각이 났어요. 뭐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는 최근에 그럼 저 찾는 동안 전 최근에 또 다른 거 티켓 산 거는 라라랜드 영화 본 거. 그것도 문화생활이죠. 그것도 문화예술이에요? 그럼 문화예술이지. 영화야말로 문화예술이지. 저 기억났어요. 뭐요? 그 조안 꼬넬라가 호안 꼬넬라인가? 하여튼 조안 꼬넬라라고 신사동에서 전시를 호안. 했었는데 호안. 그 재밌는 그림 그리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 약간 변태성 있는 그림. 네, 사람이잖아. 그분 전시 보고 왔네요. 좋네요. 열심히 문화생활을 하시는군요, 다들. 이 개발자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봐줘야 돼요. 보통 청취자들 중에 개발자와 연관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충격을 먹고 있을 거야. 이런 거 안 봐주면은 내 뇌가 썩어서 문제될 것 같아. 개발자한테 잠식당할 것 같아. 네, 그 뭔가 뇌에 사막이 걸린 느낌. 네. 일단 저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많이들 모르시는 것들을 몇 개 갖고 와봤어요. 네. 또 정부충이야 오늘. 나 정부충이지.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무슨 수요일 아니에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매달 마지막 네.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네. 그럼 문화가 있는 날은 뭐 하는 날인 줄 알아요? CGV에서 영화를 싸게 볼 수 있어요. 그치. 반값, 반값. 반값. 또 반값. CGV가 하는 행사인 줄 아는 거야. 문화가 있는 나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일단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거는 그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네, 맞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고 네. 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냥 대중들에게 문화를 더 쉽게 접하게 하자 하는 날이에요. 왜 그날이야? 그냥 이제 하루 주말로 해주면 안 돼요? 이게 그 프랑스에도 있는 거고 좀 네. 이렇게 나름 문화예술의 선진국이다 싶은 애들은 다 하나씩 해. 그러니까 수요일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수요일은 아니고 보통 금요일이나 목요일인데 그런 걸 하는데. 네, 그런 걸 하나쯤 한다고. 네. 그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제 몰라 수요일 날 그 높으신 양반 최모 씨 딸내미가 그날 쉬는 날이었나 보지. 뭐야 돈도 아무튼 많으면서. 그 쉬는 날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쉬는 날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지정했다고 쳐봐요. 그럼 분명히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주 수익이 되는 날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한 어떻게 보면 야 어차피 수요일 날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수익을 올릴 겸 그냥 수익을 더 써. 줄여. 수요일을 써.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상하네.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제 손해가 적겠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그랬겠지. 뭐 이런 거지 않겠어. 약간 야비하네. 그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문화 쪽 종사하는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통계를 내보니까 수요일 날 그 제일 관람자가 적더라. 근데 수요일에 제일 적을 것 같긴 해. 네, 솔직히. 왠지. 월 주에 딱 중간이야.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싸게 풀면 너네도 좋고 기존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도 좋고 명분도 그러니까 쌓고.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 강요하진 않아요. 누구나 문화예술 종사자면 누구나 이걸 빌미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강요하진 않아요? 네, 강제하는 거는 정부 기관들만 강제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네. 이런 데는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뭐 CGV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강요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네. 일반 사기업인데. 사기업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꽤 많이 퍼져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네. 대학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원래 대학로는 사실 싼마이 티켓들이 가끔 많이 돌지만 또 이제 가면은 항상 네, 싸게 볼 수 있죠. 핑계가 됐죠. 좋은 명분이 됐죠. 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데 이 www.culture.go.kr 네. 구글에 검색해도 그냥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하면 이 사이트예요. 문화가 있는 날 사이트. 또 도메인 네네. 좋네. 네. 그래서 그지 culture.go.kr 사실 누가 봐도 이건 문화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보면은 그 대문짝만하게 맨 위에 상단에 다음 문화가 있는 날 하고 D-Day가 마이너스로 줄고 있어. 그래갖고 그때 할 예정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검색 사이트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서울, 부산 아니면 서울에서 무슨 구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돌리면 그 장르까지 선택해서 뭘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한이 나와요. 문화 포털이라는 곳이네요.
문화 포털 안에 문화가 있는 날 검색기가 있어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을 하시면 사실은 기존에 좀 보기 힘들었던 장르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고 발레나 뭐 뮤지컬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할인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좋다. 발레나 네. 뭐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원래 처음부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 맞아.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진입장벽도 있고. 그치. 어렵고 그렇죠. 내가 애초에 그쪽에 조예가 깊지 않는 이상 네네. 연극이나 뭐 뮤지컬 같은 거는 그냥 가서 영화처럼 보면 되겠다 싶은데 네. 발레나 뭐 오케스트라 연주는 중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면서요? 뭐 이런 것처럼 그거 왜 박수 안 치는 줄 알아요? 몰라 어쨌든 그런 거. 자는 사람들 깰까봐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믿겠지.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면은 확실히 문화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그 지방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 아닌 분들도 네. 각 지방의 문예회관 같은 데서 이걸 의무적으로 약간 하게 돼 있어요. 정부 거니까. 네, 정부 거니까.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기왕 할 거면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좀 수준이 각자 올라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가 내가 알기로 10,000원인가밖에 안 해요. 근데 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뭐 계속 와요. 하는데요? 누구 오는데요? 뭐 이제 매달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걸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을 해서 하겠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있는 공연을 싸게 주는 데도 있고, 있고. 문화가 예술날에 특별전을. 맞게 그 새롭게 따로 기획을 하는 만든 데도 곳들도 있고. 네.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돌리고 있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맞춰서 작게 여는 문화에 있는 날에 맞춰서 이제 여는 편이고요. 뭐 CGV나 이런 사기업들이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거를 그날 오면 싸게 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거 문화가 있는 날 사이트에 가셔서 미리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매달 마지막 주 일정을 딱 빼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아, 생각을 그게 합니다. 너무하다. 왜? 그러면 이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좀 퇴근도 일찍 시켜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해주는 거 아니야? 누가? 보세요. 그 누가? 학교는 네. 수요일이 6교시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보통. 네.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를 합니까? 야자 안 해요, 야자? 초등학교 6학년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문화가 예술이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뭐가 있어? 예수가 있다는 줄 알았네. 문화가 있는 날의 네. 경우에 네. 이제 올해가 가면은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년이 이제 다시 연차가 초기화 되잖아요. 초기화 그쵸. 되지. 제가 뭐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연차를 그냥 썼어요. 그냥 어. 아무 이유 없이 네네네. 올해 네. 초인가 네. 연차를 그냥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쉬고 싶은 날. 네. 그냥 쉬고 싶어서 네. 이제 쉬었는데 집에 있으면 뭐예요? 또 출근 맞아. 시간에 맞춰서 일어난 거야 10시에. 맞아. 몸이 깨버려. 있나죠? 일어나서 저희 회사는 쉬시고 10시거든요. 네네. 일어난 근데 거야. 10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씨 뭐하지 이러고 있다가 혼자서 연극이 아니라 전시를 보러 갔었어요. 네.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전시를 그동안 못 봤던 전시를 봤는데 평일 낮에 가니까 네. 너무 쾌적하게 볼 수 엄청 있더라고요. 좋아요. 네. 사람이 없어. 항상 주말에 가서 줄 서서 봤었는데 이걸 왜 줄 서서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문화예술 분야 종사를 하다가 일반 직장 생활을 잠깐 했다가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었죠. 네. 그래서 가장 못 버티게 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쪽 분야에서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날이 휴일이에요. 네. 주말에는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갖고 월요일쯤에 이제 주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그 밖에 나가면 네. 동네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도 없고. 특히 이제 다른 예술 공간들이 월요일 날 좀 쉬긴 하지만 뭐 화요일이나 말한 대로 수요일 이런 날 낮에 가보면 굉장히 쾌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년에 뭐 많이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치.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많으면 자기 힐링하는 날에 가는 그런 것도.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를 꼭 막 치여서 어디 막 몰아가지고 여행 가는 거 말고 맞아. 하루 정도 나한테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날로 뭐 나름 하는 것도 서울 괜찮을 것 여행 같아요. 아니겠어요? 그게? 하루 서울 맞아요. 여행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린다 맥카트니전 할 때 네. 유독 그때 저 대림미술관이 핫했잖아요. 인기 많았죠. 맥카트니전부터였던 것 같아. 그 대림미술관이 힙스터의 성지가 된 게 약간 네.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대림미술관 처음에 린다 맥카트니전 올리자마자 한번 갔고 그때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던 때니까 네. 그때 처음에 한번 가서 좋다 이러고서 후순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평일 낮에 그렇게 시간을 빼서 갔더니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낮에는
항상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아무튼 주변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찾아서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왕 갈 거면 저 때 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 뭔가 한번 볼까 싶은데 긴가민가한 것들. 그게 이제 사이트에 제가 아까 이 사이트를 얘기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리 나와 있단 말이죠. 한 달 전부터. 네. 우리 공연장이나 우리 뭐 이 장소는 이번 문화가 있는 날에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먼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거기서 쭉 보시고 이거는 예전부터 한번 볼까 했던 건데 언제 보지 하지 말 할 때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잠깐 또 얘기 이어서 할게. 그 문화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culture.go.kr이 문화 포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 그 문화 기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공연들이나 이런 게 다 아카이빙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뭐 미리부터 그 공연들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네네. 이게 일종의 아카이빙처럼 다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기능 중 하나고. 그 여기서 그럼 예매도 돼요? 예매는 안 돼요. 예매,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포털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진짜 문화 포털은 인터파크 티켓이 그치? 아닌가? 거기가 사실 진짜 문화 포털. 네. 네. 다른데 DB를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 네. 그리고 문화 포털의 이제 몇 가지 또 장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 문화 포털에서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은 그 기존의 나라에서 이제 혹은 나라 지원을 받아서나 뭐 이런 네.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문화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이 중에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앱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패턴을 유료 패턴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나 이런 것들 패턴화 시켜서 올려놓은 것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가 있는 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화 릴레이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긍정 씨는 자주 가시니까 이게 뭔 줄 알아요? 저 모릅니다. 아마 들어본 적 몰라요. 있어요? 그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문화 릴레이 티켓을 이용하면은 그 굳이 문화가 있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계속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볼 수가 있어요. 자유이용권이네? 뭐 근데 그런 공연이 느낌은 아니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 릴레이 티켓을 그러니까 문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 릴레이 티켓을 우리는 하겠다라고 네. 이제 신고를 하고 하면 그 릴레이 티켓 이것도 문화 포털 안에서 그 릴레이 티켓 메뉴가 있는데 그 문화 릴레이 티켓끼리는 그리고 그 이전에 문화 릴레이 티켓 A라는 걸 갖고 본 사람은 B라는 네. 공연을 볼 때 이것도 문화 릴레이 티켓이야. 네. 그럼 그것에서 문화 릴레이 티켓 할인이 돼요. 그러면 C를 보려면 또 B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뭐 A를 봐서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그냥 A 갖고 가서 또 보여줘도 똑같이 할인되는 거죠. A를 가지고 C를 볼 때도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가 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문화 릴레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봤다는 증명만 되면 그 자체로 할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 문화 릴레이 티켓들만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점점 할인 폭이 커지진 않아요, 물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기간을 기다린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할인의 폭이 사실은 뭐 카드 할인 중에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싼 편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좀 애매한 장르의 공연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긍정 씨가 계속 부탁했던 전시 티켓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 알다시피 전시 티켓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할인폭도 낮은 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화 릴레이 티켓이나 이런 게 그나마 없는 할인 카드 중에 유일한 카드라고 쉽게 받을 수 있는 할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 릴레이 티켓들 위주로 자기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지 좀 애매하다. 내가. 네. 그리고 아직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시작을 문화 릴레이 티켓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장르를 볼 때도 추천받고. 네, 추천받을 수도 있고 좋네요. 그런 거니까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그냥 예술을 향유할 때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포털이라는 데를 좀 써봐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저기서 겁니다. 좀 개인화해서 네. 큐레이션을 해주면 그런 것들에 접근하는데 더 쉬울 텐데. 저도 좀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 솔직히 이거 포털이면 포털답게 그냥 아예 대놓고 회원가입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이트를 좀 기능적으로 개편을 해서 서비스로 발돋움을 하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다 때려박아 놓은 아카이빙 같은 느낌. 네. 그냥 우리 이런 사업도 해, 이런 사업도 해, 이런 사업도 해 이렇게 때려박아 놓은 느낌. 구색 맞추기. 네, 그래서 정보는 아카이빙이 많이 돼 있어서 많긴 많은데 네. 그걸 좀 이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은 실장이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좀 자주 지켜보고 있는 게 네네네. 그 예매하는 서비스 중에 네이버 예약 서비스가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그 티켓이나 이런 공연들만 예약하는 거예요? 아니요, 음식점 예약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냥 예약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매라고 또 따로 빠져 있어요. 네이버 예매라고 네네. 따로 빠져 있는데 그 네이버 예약과 예매가 따로 있는데요. 이 예약 서비스에서 그 전시 네. 티켓들도 같이 예매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네. 공연도 있고 뭐 네. 콘서트도 있고 다 많은데 저는 그 오르세 전을 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좋네요. 그걸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할인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프로모션 중이니까. 프로모션 중이라서. 그래서 오르세 티켓 같은 경우는 600장 정도가 제가 네. 남아 있을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5장 남아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 구매를 할 때 네. 이게 정가가 13,000원인데 네. 할인해줘서 11,000원 정도에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프로모션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 연말에 나 뭐 이 문화생활 좀 하겠다 그러시면 그치. 그 문화탁 포털에서 보시고 네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네. 뭐 네이버 예약해서 프로모션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예약을 대신해주는 대행 같은 게 아니라 네. 예매를 할 때 네이버 예매라는 걸로 구입을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인터파크 티켓 같은 거죠. 네, 인터파크 티켓 같은 건데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그거 좀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예약 일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정할 네. 수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전에 취소를 해도 100% 환불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취소를 하면 뭐 한 70%만 그쵸, 돌려받나거나 수수료가 있어야 이상하죠.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어야 있는데 되는데. 그린 티켓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이 그린 티켓이라는 걸 적용이 된 전시나 뭐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되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문화예술 종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예매 취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아, 근데- 예매를 한꺼번에 근데 했다가 이런 전시 당일날 같은 다 경우에는 뭐가 취소한다든지. 의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전시는 괜찮지. 네, 그냥 응. 뭐 그렇게 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린 티켓으로 지정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아, 뭐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예매 서비스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아져서 서로 경쟁을 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파크가 독점이다 보니까 좀 속이 상해요. 한 가지 더 이제 예술 그 향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날아가는 서비스를 갖고 왔다면 이제 예술 쪽에 종사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예술 쪽에서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이건 참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사이트기 때문에 어쨌든 서비스로 갖고 왔는데 그 우리나라에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정부인가요? 그 명동에 뭐라고 있잖아요. 해야 되지? 아닌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건물이 명동에도 있고 지금 대학로에 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원래는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아까 말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아래 뭐 이렇게 산하에, 있는 네. 회사인데 그 주로 하는 일들은 방금 말한 대로 예술 기업들을 후원해주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 뭐 그 작게는 세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도와주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 중에 그냥 예술계 전반을 약간 이렇게 아카이브하는 일들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반을 다 책으로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카이브에서 뭐 무슨 공연이 있었고 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명사들을 모셔가지고 대담을 하면서 그런 책으로 이제 다 엮어내요. 네. 그래서 그 책 한 권 보면 우리나라 한 해 예술 트렌드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걸 이제 PDF 파일 같은 걸로 전부 다 자료에 올립니다. 네. 네, 그래서 사이트에 가면은 사실은 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다 PDF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연장 현황, 뭐 2017년 공연장 예상, 네. 아니면 관객 선호도 예상 이런 것들까지 다 PDF로 올려놓은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분야의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계의 빅픽처 같은 책이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은 실장 같이 네. 문화예술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네. 내년에 트렌드를 파악하고 내년에 어떤 그렇죠. 전시를 기획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것들을 기획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여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예술센터를 그 예술 단체를 지원해 주는 곳이니까 네.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강의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에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PDF 파일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죠? 삼성이 하고 있는 지식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세리. 볼 수 있죠. 네. 네.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제일 이 사이트의 핵심은 문화예술 관련된 일자리가 다 여기 올라와요. 약간 관례 같은 것처럼 무조건 여기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 무슨 계약직부터 인턴십, 뭐 알바, 발룬티어 아니면 정직원까지 전부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전도 여기서 일자리 구하셨나요? 보통 저는 일단 퇴사하면 여기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죽순이가 돼요. 문화예술 네. 종사자들의 알바몬이군요. 그런 느낌이죠. 네네. 알바몬에도 올리는데 여기는 뭔가 꼭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 네네. 오, 정말 많네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일자리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팀장, 연말이라 지금 미술관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예술 아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더 아트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를 해외로 보내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갖고 사람들 뽑아가지고 계속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 자기들 작품이 괜찮다 싶으면 이거 지원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관련된 좀 아예 이렇게 소비자더라도 관심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네.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구경만 해도 시간이 휙휙 가는 느낌이에요. 긍정 씨 좋아할 것 같은 사이트인데. 지금 들어봤는데 좋네요. 뭐가 좋아요? 일단 여기도 문화가 있는 날 바로 네, 메인에 홍보를 떠 해주고 있고요. 있고요. 네. 사이트 자체가 약간 뭐랄까 잘 세마 만들었어. 사이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예쁘게 만들었어. 느낌이고 근데 이게 사무실이 홍대에 있네요. 홍대 교육동 12층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저기에요. 그 대학로에 보면 홍익대학교 아트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홍대 아니고. 자,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장점이 있고 네. 또 뭐 말하려고 했냐? 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이제 자료들 중에 네. 아까 말했듯이 세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게 예술 쪽이 작은 영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IT 벤처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그대로 반영해도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사람 수나 노동자 수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무, 뭐 경영, 운영, 뭐 회사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것들 RSS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RSS로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좋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네. 취미를 가져오셨는데 네네. 이 중에서 지금 골자가 되는 주요 내용이 문화가 있는 날에 그 골자가 돼서 이 서비스들이 좀 굴러간다고 보이는데 네네. 지금 뭐 예술경영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이고 은 실장은 문화가 있는 날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쓰질 않습니다. 이분은 매일 문화가 네, 있어요. 저는 매일 문화가 있고 문화가 그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담이고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쪽 현업에 있으면 계속 그게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와서 보고 가달라고. 그리고 이 공연업계나 티켓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항상 프레스콜처럼 그 전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시사회처럼. 관객들 없는 상태에서 가서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티켓을 내 돈 내고 가서 본 적은 크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왜 우리한테는 티켓 안 줘요? 티켓을 줄 수는 없다고. 아. 이렇게 명찰을 들이밀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명찰을 주세요. 명찰 들어오는 제 명찰에는 수염이 그려져 있어요. 네. 네, 아무도 어쨌든 베끼지 못하도록. 저는 문화가 있는 날이 몰랐는데 네. 뭐 재밌는 서비스 아니 그 제도인 것 같고 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사실 저는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와닿진 분들이 않아요. 많아요.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네. 이걸 이용하면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연계를 해서. 그거 관련돼서도 그 culture.go.kr 관련돼서 찾아보면 네. 그 API를 공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API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산업 활용 부분에 가면은 이 네.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아카이빙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API를 공개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걸 API로 이제 많이 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이용해서 좀 다양한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D 콘텐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를 뭐
이런 막 그 왕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거를 3D로 다 떠놓은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오픈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지금 임 시장이 알려주는 것들 보면 문화 데이터 광장 뭐 이런 것들 들어가 네. 보면 분명히 API 중에 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정보들 그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앱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의 뭔가 문화 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API들을 매시업 한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쵸. 정보들 하나를 섞어서. 모아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걸 매시업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 매시업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 만들면 자꾸 정부가 가져가려고 해. 가져간다고 해도 뭐 땡큐지. 돈만 주고 가져가면 네. 돈 주면 뭐 난 다 줄 수 있어.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털어봤고요. 그 청취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제일 생업과 연관돼 있던 부분이기 취미 때문에 갖고 그러니까 직업 갖고 왔어. 취미기도 해. 장난쳐? 취미였는데 직업이 되니까 취미고 싶지 않아진 상태인 거죠. 네네. 여러분 취미를 절대 직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취미는 컴퓨터입니다. 어른이 해주는 얘기니까 들어. 네, 2부에서는 진짜 제 취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